오늘은 너무너무 재밌는 시퀀스 하나 들고 왔는데요. 항회전과 회전 보조에 관련한 시퀀스입니다. 항회전은 문자 그대로 회전하지 않기 위해 저항하는 힘을 이야기를 하고요. 회전 보조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척추의 회전을 만들어낼 때 보조를 받는 행위를 이야기를 하겠죠. 요즘은 선생님들이 단순한 척추의 굴곡 신전 접근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회전 동작을 만들어내고 계시는 게 눈에 띄는데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점이 축을 정확하게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즉 척추에 쉬프트가 걸려서 축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회전을 약간 마구잡이로 만드는 듯한 모습도 좀 보여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원님에게 척추의 회전을 만들어줄 때 어떻게 기구를 활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올바르게 인지를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담아봤는데요. 자, 우선은요. 어떤 동작을 하기 전에, 무슨 동작을 하기 전에 우리는 항상 척추 분절, 척추의 유연성, 척추의 각 축마다, 각 추체마다 부드러운 공간을 만들어주고 시작을 하는 게 필라테스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척추 분절과 코어에 대해서 먼저 접근을 하고 회전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오늘의 척추 분절과 코어가 조금 다른 점은요. 오늘 전반적으로 시퀀스 내에 있어서 어떤 근육의 자극이 가기보다는요. 어떤 기준점을 두고 또는 어떤 고정점이나 인지 도구를 두고 회원님에게 더 잘 학습을 시킬 수 있는지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우선 이렇게 세팅을 해봤는데요. 프레임 안에다가 박스를 롱박스 형태로 깔아둔 상태고요. 그리고 나서 폿바를 올려놓고 옐로우 스프링을 하나 걸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게 어떤 세팅인가요? 자, 첫 번째 여기서 동작을 할 때 우리는요. 폿바를 하나의 고정점 그리고 기준점으로 활용을 할 겁니다. 플랫폼 위에다가 발등을 깔아놓은 상태인데요. 회원님이 아파하신다면 도톰한 패드를 깔아주시고 시작을 할 거고요. 폿바를 회원님의 대퇴골 높이에 맞게 세팅을 해주신 상태에서 10번 양쪽 좌골뼈를 폿바에 세팅을 해두고 동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캐리지를 밀면서 우리 척추 분절을 할 건데요.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회원님, 폿바에서 이 딱딱한 엉덩이 뼈가 떨어지지 않게 동작을 진행을 할 겁니다. 라고 회원님께 먼저 포커스를 맞춘 후에 동작을 진행을 해볼게요. 자, 캐리지를 밀어내기 전에 척추에 굴곡을 만들어 놓고 동작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엉덩이는 꽉 누른 상태에서 양 손바닥을 눌러내는 힘을 주고 척추를 동그랗게 말아볼 거예요. 이때는 아직 캐리지를 최대한 밀지 않은 상태로 척추를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회원님,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캐리지를 멀리 밀어보겠습니다. 시선은 손끝을 따라갈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선생님들이 복잡하게 척추 말았다가 하나하나 다시 펴서 올라오시고 이런 설명을 곁들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척추가 길게 늘어난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회원님 돌아오실 때 또 척추를 동그랗게 말고 꼬리뼈가 어디를 바라보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회원님 지금 밀고 있는 캐리지를요 다시 내 몸 쪽으로 데려와 볼 건데요. 회원님이 힘을 쓰시기보다 캐리지가 회원님을 자연스럽게 밀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면 아까 우리가 출발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거겠죠. 한 번만 더 동작을 진행해 볼게요. 밀면서 출발하지 마시고 척추의 플렉션을 온전히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회원이 이제 캐리지 밀어볼 거예요. 이때 회원님이 노력하지 않아도 척추가 하나씩 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실 때는 캐리지가 날 미는 힘을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척추가 다시 동그랗게 말렸다가 다시 회원님이
첫 번째 포지션으로 돌아오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두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셋. 자, 이번에 회원님 어떤 데 포인트를 둘 거냐면요. 척추를 쭉 밀어볼게요. 자, 손끝을 캐리지 멀리 밀어냈을 때 엉덩이는 따라가지 않고 엉덩이는 오히려 풋바를 눌러볼게요. 자, 그럼 어떤 힘이 생기죠? 서로 대항하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회원이 일롱게이션 할 때 쓰시는 힘이에요. 다시 동그랗게 말아볼게요. 이때 시선을 배꼽 방향 바라보시면 경추까지 쓰실 수 있고 다시 시선을 천천히 꺼내서 캐리지 끝을 바라보시면 원래 자세로 돌아오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가볼게요. 등에 호흡을 가득 채웠다가 다시 내쉬는 호흡에 캐리지 끝까지 밀면서 출발해 볼게요. 엉덩이 따라가지 않기로 했죠. 손끝과 반대되는 힘 써서 척추 사이를 늘려주실 거예요. 다시 출발하기 전에 호흡 깊이 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캐리지가 날 미는 힘을 허리에서부터 받아들이고 마지막에 시선 들어서 제자리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요. 요렇게 하면 회원님이 척추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척추를 뭐 진주알 내려놓듯이 하나하나 마디마디. 회원님은 그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한테 온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동작에서 한 가지 더 포인트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척추 최대한 익스텐션한 상태 만들어 주시겠어요? 밀어서 익스텐션. 자, 이렇게 밀어냈을 때 회원님이 사용하시는 힘의 종류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지 못하면요. 힘이 다른 데로 분산됩니다. 우리 이 지점에서 일롱게이션을 만들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손끝을 밀어내는 힘과 엉덩이를 반대로 밀어내는 힘이라고 지칭해주지 않으면 회원님은 어떤 힘을 쓰게 될까요? 아래로 겨드랑이를 누르는 힘을 쓰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생님들께서 아래로 누르는 체중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그리고 손바닥을 미는 힘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설명까지 해주시면 아주 금상첨화겠습니다. 다시 천천히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드럽게 척추에 우리 기름칠을 해줬다면 두 번째 동작, 우리가 회전을 만들어내기 가장 용이한 가동성 척추인 흉추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타겟을 해보겠습니다. 박스 위에 앉아주실 거고요. 자, 박스 위에 엉덩이를 대고 앉아주신 상태에서 회원님의 흉추가 풋바에 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양 발바닥이 캐리지에 걸릴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실 건데요. 선생님 이때 풋바 높이 어떻게 할까요? 회원님의 척추 상태에 맞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풋바의 높이를 조절하는 방식도 있고요. 엉덩이가 얼마나 풋바에서부터 멀어지느냐에 따라서도 흉추의 윗부분을 컨택할 건지 아랫부분을 컨택할 건지가 나뉘어지게 되겠죠. 우리 선생님은 흉추가 유연하신 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엉덩이를 가까이 당겨 앉은 상태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캐리지가 무릎을 밀어줄 수 있게 접어 놓을 거고요. 양손은 머리 뒤에 깍지 한번 껴볼게요. 자, 깍지 끼셨을 때 처음부터 어깨를 활짝 오픈해서 부하를 높이기보다는 정확하게 흉추만 조금 더 집중적으로 컨택할 수 있도록 팔꿈치를 모아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흉추를 오픈하는 가동 범위를 만들기 전에 동그랗게 말아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원님, 목을 너무 당기지는 마시고요. 팔꿈치가 쭉 뽑아져 나와서 무릎이랑 연결됐다라는 느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뒤쪽으로 팔꿈치를 밀어줌과 동시에 발바닥도 쭉 펼쳐볼 겁니다. 하나, 뒤쪽으로 닿아 있는 흉추 그리고 풋바를 느끼면서 풋바를 기준으로 팔꿈치를 열리지 않게 뒤쪽 포물선으로 보내주실 거고요. 이때 다리는 쭉 펼치시면서 회원님이 가슴을 연다라는 느낌보다 가슴 밑에서부터 배꼽까지의 길이가 길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실 때 상체와 하체가 동시에 그리고 다시 복부 길이가 짧아지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게요. 자, 지금 흉추 뒤쪽이 풋바를 지그시 밀어내는 힘을 계속 쓰고 계실 거고요. 그 힘과 동시에 등으로 호흡 가득 마셔보겠습니다. 마시면서 등이 풋바 밀어낼 거예요. 내쉬면서
어디가 오픈된다고요, 회원님? 복부 길이가 길어지면서 발바닥 쭉 펼치고 동작 진행할 거예요. N 다시 마시는 호흡에 돌아오면서 등 빵빵하게 부풀려 볼게요. 셋. 그렇죠. N 다시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 열리지 않게 포물선으로 열어주실 거고 발바닥 상체와 같은 속도로 지그시 밀어주겠습니다. N 다시 돌아오실 거예요. 그렇죠. 잘하셨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상체와 하체 속도를 맞추는 게 이제 뒤에 나올 메인 동작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 기억을 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상체와 하체가 다르게 움직이지 않도록 속도 맞춰주실 거고 다시 복부 가장 길어진 상태 유지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아, 선생님, 흉추를 우리가 스트레칭 할 때 복부의 길이로도 접근을 할 수 있군요. 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세 번째는 방금까지 우리가 복부의 길이를 길게 만들었다가 다시 줄어들게 만들었다면 이제 복부 길이를 중립으로 유지하면서 척추의 중립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대로 발 떼주시고 닐링 포지션으로 한 번 더 돌아와 볼게요. 방금까지 우리가 척추의 길이를 이리저리 길게 짧게 움직여 봤다면 척추의 길이를 중립으로 만들어 놓고 유지하는 연습을 또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캐리지를 앞쪽으로 밀어서 세미 플랭크 자세 만들어 볼 거예요. 엉덩이를 떼고 고관절을 완전히 신전시킨 상태에서 플랭크 자세를 만들어 볼 겁니다. 이때 캐리지가 너무 어깨와 가까워서도 안 되고 너무 밀려 있어도 회원님이 지나치게 보조를 받아서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니까요. 겨드랑이 밑에서부터 팔까지 90도 각도를 유지해 주신 상태에서 동작을 진행할게요. 자, 여기에서의 인지 포인트는 뭐냐면요. 지금 풋바에서부터 캐리지가 밀려난 쪽까지의 거리를 유지하시는 걸로 포커스를 맞출 겁니다. 회원님, 이 박스 안에서 회원님의 고관절과 척추가 움직일 거예요. 이때 복부의 길이가 길어지거나 짧아지지 않도록 동작을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신전시킨 펼쳐놓은 고관절 뒤쪽으로 쭉 밀어서 우리가 아까 엉덩이 대놓고 있던 풋바로 돌아와 볼 거예요. 다시 캐리지가 더 밀리거나 몸 안쪽으로 들어와서 척추가 말리지 않게 엉덩이 이동해 볼 겁니다. 이때 회원님은 시각적으로 내가 밀고 있는 캐리지를 보면서 캐리지가 앞뒤로 움직이지 않게, 즉 척추가 펼쳐지거나 말리지 않게 유지하실 수 있겠죠. 한 번 더 가볼게요. 둘, 회원님이 시각적으로 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와 똑같은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캐리지가 움직이지 않게 몸통의 중심이 이동해 볼 겁니다. 다시 한 호흡에 가볼게요. 마시는 호흡에 뒤쪽으로 골반 꾹 접어내면서 이동할 거고요. 다시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 앞쪽으로 밀어주면서 척추에 단단한 힘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줄게요. 마지막 한 번만 더 가보겠습니다. 마시고 캐리지 움직이지 않게 유지해주세요. 내쉬면서 이동. 자, 버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돌아오시고. 잘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척추를 움직이는 방법과 움직이지 않는 방법을 연습을 했다면 이제 뒤에 나올 메인 동작에 약간의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는 발목 가동 범위를 마지막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주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발목 가동 범위를 만들어 놓고 워밍업을 마칠 건데요. 지금 선생님은 플랫폼 아래쪽에 앉아 계신 상태인데 여성분들은 플랫폼에 바로 앉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 이건 지금 무슨 세팅법인가요? 우선은요.
발목 쪽에 스프링을 밀고 있는 저항이 형성이 된 상태고, 뒤쪽에 있는 풋바는 햄스트링 때문에 허리가 후방으로 밀리지 않도록 고정점이 되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요, 조금 더 수월하게 발목 가동 범위를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언제 힘이 들어오고 빠질지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발끝을 쭉 밀어냈을 때는 포인 할 때 발바닥 아치 근육이 형성이 될 거고요. 이 밀어내는 힘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발등 위쪽이 접히면서 플렉스, 발목 가동 범위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발목의 외측과 내측 중에 어느 쪽의 가동 범위를 조금 더 만들어 주어야 하느냐에 따라서도 선생님이 발바닥 포지션을 조금 다르게 세팅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 점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퀀스를 사용하실 때는 꼭 회원님에게 맞게 조금씩 변경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선생님은요, 발목 내측의 힘이 조금 약한 편이기 때문에 밀었다가 다시 돌아올 때 엄지의 발볼 쪽으로 조금 더 눌리는 느낌이 나도록 저항을 받아들여 주세요 라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한 번 더 가볼게요. 셋, 밀어냈다가 다시 캐리지가 발목 방향으로 들어올 때 엄지가 무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이때 플렉스 할 때 햄스트링이 너무 땡겨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무릎을 가볍게 접어서 진행을 해주셔도 좋지만 햄스트링의 이완까지 같이 가져가실 거라면 허리가 뒤쪽 풋바를 너무 지나치게 밀지 않게 유지하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셔도 되겠죠. 다시 밀어냈던 저항을 받아들이면서 돌아올 거고요. 이번에 햄스트링 뻣뻣하신 분들을 위해서 무릎을 접고도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는 무릎이 오히려 개입하지 않도록 이 높이를 유지하시면서 발끝 끝까지 밀어냈다가 다시 돌아오실 때 무릎이 더 올라오지 않도록 발목 쪽에서만 움직임을 만들 수 있게 제한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3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발끝 끝까지 밀어내서 발바닥 안쪽 근육 사용할 거고요. 다시 돌아오실 때 다른 쪽보다 발등 위쪽이 접히는 걸 기억하면서 둘, 다시 돌아오고 있던 선생님은 어디도 봐주셔야 될까요? 뒤쪽으로 가서 회원님의 척추가 그리고 골반이 가동 범위를 만들어낸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도 함께 세팅을 해주셔야겠죠. 마지막 한 번만 더 밀어내고 다시 천천히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양쪽 발목까지 가동 범위를 만들어주고 나서 이제 우리는 일어난 상태로 메인 동작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포스트랩을 왼쪽 어깨에 크로스로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 상황만으로도 이미 회원님은 스트랩이 당겨지는 방향을 이겨내기 위해서 항회전에 힘을 쓰고 있는 상태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정면에서 봤을 때 회원님의 힙이 왼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선생님이 센터링을 해준 상태로 동작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센터링 하세요 라고 말하면 회원님이 정확하게 동작을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 캐리지를 센터링의 기준점으로 삼을 겁니다. 정지된 상태에서 캐리지의 끝단이 회원님의 척추 정중앙과 머리 정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세팅을 해드릴 거고요. 회원님의 어깨 면이 지면과 평행한 상태로 유지를 해주신 상태에서 동작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대로 회원님이 아직 척추를 회전하는 그리고 또 회전을 방지하는 힘이 부족하다면 오른손을 지지한 상태로 동작을 진행을 할 건데요. 이 오른손을 얼마나 개입시킬 것이냐는 회원님의 레벨에 맞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원님, 척추 회전했다가 다시 돌아오실 때 힘드시면 오른손의 힘을 사용을 할 건데요. 회전하는 느낌이 나지 않을 정도로 지나치게 큰 힘을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대로 마시는 호흡에 스트랩이 날 당겨주는 방향으로 왼손과 같이 척추 오픈
오픈해볼게요. 자, 이때 정면에서 봤을 때 우리 선생님 어떻게 됐나요? 왼쪽으로 치우쳤어요. 그래서 오른손과 왼손이 일직선을 이룰 수 있도록 체중심을 조금 더 오른쪽으로 밀어볼게요. 아, 이게 바로 캐리지를 중앙선으로 사용한다라는 뜻이구나. 다시 몸통이 한쪽으로 밀리지 않게 제자리로 돌아와 볼 겁니다. 네, 캐리지가 지나치게 움직이지 않게 도와주실 거고요. 다시 한번 둘, 회전을 해서 캐리지의 끝단이 무릎 내측으로 들어와서 센터링의 기준점이 돼줄 때까지 다시 떨어질 때 무릎이 캐리지 따라가지 않도록 돌아오는 겁니다. 한 번 더 갈게요. 셋, 회전할 때 무릎은 어떻게 해야 돼요? 캐리지를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캐리지가 무릎에 닿으면 서로 밀고 있는 힘을 5대5로 유지하면서 센터링 할 거고요. 다시 천천히 돌아오실 거예요. 무릎이 캐리지 따라가지 않도록 3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무릎은 캐리지 기다릴 거예요. 캐리지가 무릎 내측으로 들어와서 단단한 고정점이 돼줄 거고요. 다시 내쉬는 호흡에 돌아오실 때 무릎이 캐리지 따라가지 않도록 마지막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스트랩이 당겨주는 방향으로 팔을 오픈할까요? 아니요. 가슴을 오픈할 겁니다. 다시 돌아오실 때 원래 출발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잘하셨어요. 아마 이 동작을 선생님들도 직접 연습을 해보시겠지만요. 생각보다 내 정렬을 유지한 상태에서 척추를 회전하기 위해서 다른 부위가 협응하기 시작하면요. 단순히 흉추만 뻐근한 게 아니라 발바닥 아치에도 힘이 많이 들어오고요. 몸통, 코어 근육도 쭉 이완되는 느낌이 함께 들어오고요. 당연히 엉덩이 근육도 협응을 하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요. 발을 바꿔서 우리 항회전하는 힘을 조금 더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발을 안쪽에 끼워 넣어 주실 거고요. 스트랩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를 만들어 주세요. 자, 여기에서는요. 선생님이 나선선을 쓰게 될 건데요. 회전하는 힘을 이겨내면서 그리고 회전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그 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손은 숄더 탭, 어깨 위쪽을 터치한 상태로 유지하실 거고요. 자, 지금 보면 여기에서도 무릎과 캐리지가 맞닿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캐리지가 무릎을 너무 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즉, 무릎이 캐리지를 밀고 있는 힘을 유지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 무릎이 내회전되면서 회원님의 축이 무너지겠죠. 또는 너무 지나치게 무릎 근육만 개입해서 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 힙이 빠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원님에게 상체가 회전을 이겨내는 힘과 무릎이 저항을 이겨내는 힘을 5대5로 쓰시면서 서로 상하체가 협응하실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여기서 그대로 고관절의 굴곡 신전만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관절의 굴곡 신전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회원님의 척추는 계속해서 저항을 이겨내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다시 천천히 골반 펼쳐서 돌아와 볼 거고, 이때 고관절 굴곡 신전함에 따라서 무릎을 지나치게 밀지 않도록 버티는 것도 회원님에게 하나의 포인트가 됩니다. 둘, 캐리지가 더 무릎을 밀거나 또는 떠나가지 않도록 내 몸의 축을 지키면서 동작을 진행할 거고요. 셋, 발바닥 전체에 느껴지는 힘을 사용하시면서 그 발을 눌러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다시 넷, 어느 한쪽 부위의 힘에 지나치게 기대게 되면 아까처럼 회원님 축이 무너지거나 캐리지가 마구 움직이게 되실 거예요. 다시 업! 3개만 더 해볼게요. 하나, 이때 척추가 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캐리지가 내 무릎을 지나치게 밀게 되겠죠. 척추 열리지 않게 회원님 캐리지 유지하면서 동작 진행하실 거고요. 둘, 또 무릎이 지나치게 캐리지를 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 방향으로. 네, 맞아요. 척추가 한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업! 잘하셨어요. 마지막 한 번만 더. 셋! 이때
어깨면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지면과 평행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나를 당기는 힘의 반대 방향 힘까지 써볼게요. 자, 척추를 이번에는요, 오른쪽으로 회전을 해볼 건데, 이때 척추의 힘으로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 힙이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무릎을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힘을 조금 더 써주셔야 됩니다. 왜요? 내가 이 스트랩을 조금 더 당기고 있으니까요. and 다시 천천히 돌아와 주시고 무릎 떨어지거나 밀지 않게 똑같이 유지할 겁니다. 다시 둘. 오른쪽으로 회전할 때 내 몸의 축이 흔들리지 않도록 선생님 조금만 더 왼쪽으로 상체 이동시켜 볼 거예요. 잘하셨어요. 다시 돌아오시고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셋. 무릎도 캐리지를 밀어내는 힘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다시 천천히 돌아올 겁니다. 자, 고관절 굴곡 걸리지 않도록 이 자세에서만 회전 넣어볼게요. 네, 회전, and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고관절을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5, 계속해서 같은 박스의 정렬 안에 유지가 될 거고요. 마지막 한 번만 더 회전하고 다시 천천히 돌아올 겁니다.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거 하셔야 돼요 라고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회원님의 각 신체 부위가 닿는 곳마다 새로운 인지 포인트들이 생기게 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운동을 조절하고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방금 했던 동작과 그 전에 했던 첫 번째 동작을 섞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숄더 탭 유지. 자, 그 상태에서 천천히 고관절 굴곡 앤 신전. 자, 일어났어요. 여기서 바로 척추 회전 앤 다시 돌아오고.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가볼게요. 힙힌지, 이때 캐리지의 위치가 바뀌지 않게 다시 천천히 올라오시고 센터링을 기억하면서 오른쪽으로 충만 회전. 이때 한쪽 다리의 체중이 지나치게 실리지 않도록 왼다리도 지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다시 정면 돌아왔다가 한 번 더 갈게요. 3개. and 다시 회전. 네, 잘하셨어요. 그럼 마지막 3개는 우리 동작의 길이를 늘려서 조금 더 어렵게 가볼까요? 이 챌린지 동작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동작을 다 섞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회원님의 난이도는 올라갈 거고요. 신체적 난이도보다 뇌가 더 큰 집중력을 요구하는 상황이 된다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작 뭐였을까요? 물론 다리 포지션이 바뀌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척추 회전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전을 거는 쪽의 골반이 지나치게 열리지 않도록 회원님에게 주의를 주시는 게 좋겠죠. 첫 번째 동작 무엇이었을까요? 캐리지와 무릎을 유지하면서 척추 회전 보조, 스트랩이 당겨주는 방향으로 오픈. 자, 이때 왼쪽 고관절 지나치게 열리지 않게 도와주실 거고요. 이때 골반 여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회원님 무릎의 방향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라고 인지를 해주시는 게 더 좋겠죠. 천천히 돌아서 어깨면을 맞출 거고요. 그대로 양손 숄더 탭해서 중심 잡으면서 캐리지를 한쪽으로 너무 밀지 않도록 고관절 굴곡 신전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작 뭐였죠? 회전을 이겨내면서 축을 지키는 동작까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이렇게 회전 보조와 항회전까지 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더 잘 인지하고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장치를 조금 더 똑똑하게 현명하게 그리고 선생님들의 아픈 목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지 회원님을 단순히 운동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학습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본 시퀀스였고요. 오늘 동작은 여러 가지 포인트가 많고 직접 해보고 느끼지 않으면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선생님들
내일 수업에 사용하시기 전에 꼭 내 몸에 먼저 적용을 해보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